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를 강의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자,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소방설비기사 경향성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서부터 하겠습니다. 가연성 액체에서 발생하는 증기와 공기의 혼합기체에 불꽃을 대었을 때 연소가 일어나는 최저 온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인화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인화점. 예. 인화점이라는 것은 혼합된, 그러니까 이제 그 가연성 액체에서 발생하는 증기, 그러니까 액체 증기와 그 증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증기와 우리가 이제 뭐 경유나 뭐 이런 거 보면 냄새 나고 막 이런 게 증발을 한 거예요. 그죠? 이런 공기와 이제 혼합이 돼서 불을 데웠을 때, 불꽃을 데웠을 때 이게 이제 그 연소가 일어나는 최저 온도를 우리는 인화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화점. 예, 인화점. 자, 우리가 발화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발화점. 발화점은 무엇이라고 그러죠? 발화점은 우리가 착화점, 그죠? 착화점. 착화점은 불꽃을 대지 않았을 때도 이게 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를 마찰하죠, 그죠? 마찰을 한다거나 가열을 해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이랬을 때 불을 대지 않아도 이게 불 붙어서 타기 시작하는 온도, 요게 착화점입니다. 요게 착화점. 그래서 인화점하고 착화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인화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인화점을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보죠. 자, 그 유명한 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화프로필렌. 산화프로필렌이 몇 도입니까? 마이너스 37도씨. 네, 아주 상당히 유명한 놈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 그죠? 이게 마이너스 30도씨 아닙니까? 그죠? 마이너스 30도씨. 자, 그 다음에는 아세톤을 우리가 또 한번 아세톤. 아세톤은 몇 도입니까? 네, 인화점이. 아세톤은 우리가 마이너스 18도씨에요. 마이너스 18도씨. 그죠? 그 다음에 메틸알코올. 인화점이 11도씨입니다. 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제3종 분말 소화 약제에 열 분해 시 생성되는 물질이 아닌 것은 했어요. 그죠? 물질이 아닌 것은. 제3종 분말, 우리가 했잖아요? 일라, 나, 이칼, 3암모늄, 4는 요거와 요거랑 거의 합해진 거. 그리고 적용 소화기는 적용은 BC, ABC, BC에 적응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물어본 제3종 분말 소화약제의 열분해 시 제3종은 요거 아닙니까? 암모늄.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NH4, 그 다음에 H2PO4 아닙니까? 네, 인산암모늄. 그죠? 그래서 제1인산암모늄, 이거는 불행을 했을 때 CO2는 들어가질 않아요. CO2는 1종에 들어가죠. 1종. 그죠? 1종이 뭡니까? 중산나트륨. 예? 중탄산나트륨. NaHCO3 아닙니까? 그죠? 중탄산 나트륨 아닙니까? 일종은.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생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할론 1211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했어요. 짙은 갈색을 나타낸다. 틀렸습니다. 4번. 다음 중 조연성 가스인 것은 했습니다.
조연성 가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불에 타는 거를 도와주는 그런 성질의 가스를 우리는 조연성 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산소가 해당이 되겠죠. 5번 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가번 인간이 제어하여 인류의 문화,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게 한 근본적인 존재를 말한다? 아니죠. 그죠? 화재라는 것은 소화의 필요성이 있는 물이에요. 예, 우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불을 우리는 화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원치 않는 불을 갖다가 화재라고 얘기를 해요. 또 실화 또는 방화로 발생하는 어떠한 연소 현상을 우리는 화재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6번 다음 중 가연물의 제거와 가장 관계가 없는 소화 방법은 팽창 진주함을 사용해서 진화한다? 이건 질식 소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거 소화가 아니죠. 그죠? 자, 7번 위험물 탱크에 압력이 0.3메가파스칼이고 온도가 0도씨인 가스가 들어있는데 화재로 인해서 100도씨까지 가열되었다면 압력은 약 몇 메가파스칼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보일-샤를의 법칙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자,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은 위험물 탱크의 압력이 이렇게 되고 온도가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 부피의 변화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부피의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P2를 갖다 구하면 돼요. P2는 그죠? P2를 물어봤으니까 P2는 P1 곱하기 T2분의 T1 아닙니까? 그럼 P1이 얼마예요? 0.3메가파스칼이에요. 0.3메가파스칼 곱하기 T2가 얼마입니까? T2가 100도씨니까 273 플러스 100. 그 다음에 0도씨니까 P1이 0도씨니까 273.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옵니까? 이게 0.409가 나오네요. 0.409. 그죠? 273. 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네, 잘못됐어요. P2 곱하기 T1이니까 P2 T1 이꼴 P1 T2니까 P2는 T1분의 T2가 되네. 그죠? T1분의 T2. 여기 잘못됐어요. 그죠? 그죠? P2는 P1 곱하기 T2분의 T1이. P2는 T1분의 T2가 되네. T1분의 T2. 그래서 273분의 273 플러스 100.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0.409 파스칼, 409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메가파스칼이네요. 네, 0.409 메가파스칼. 자, 8번. 소화를 하기 위한 산소 농도를 알고 있다면 CO2 소화약제 사용 시 최소 소화 농도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자, CO2는 8번. CO2 퍼센트는 21분의 21-5죠. 5의 퍼센트예요. 그죠?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됩니다. 자, 9번. 다음 중 폐하 9 정도의 물을 보호액으로 해서 보호액소에 저장하는 물질은 무엇인가? 황린이죠. 그죠? 황린. 왜 그러냐면은 50도씨에서 자연 발화가 되기 때문에 이 황린은 pH 9 정도의 물을 보호액으로 해서 보호액 속에 저장하는 물질입니다. 아주 유명한 친구죠. 그죠?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무엇인가? 산화프로필렌 마이너스 37도씨. 그죠? 이거보다 더 높은 거 있어요? 이황화탄소가 30도씨라 그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메틸알코올 11도씨라 그랬고, 그죠? 아세톤이 얼마입니까? 아세톤이 마이너스 18도씨. 근데 등류는 40에서 한 70도씨 돼요. 그죠? 그거는. 자, 11번. 가연성 가스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맞지 않는 것을 했어요.
자, 가연성 가스의 화재 위험성은 인하점이 낮을수록 위험합니다. 높을수록이 아니죠. 잘못됐어요. 12번 화재 시 발생하는 연소 가스 중에서 인체에서 혈액의 산소 운반을 저해하고 두통, 근육 조절에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은 CO죠. 그죠? CO.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의 운반을 방해를 해요. O2. 우리의 몸속에 산소 운반을 방해를 하죠. 그죠? 자, 13번. 소화작용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기압소화가 아니라 화학소화야. 화학소화. 그죠? 부촉매소화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죠? 자, 14번. 다음 중 이산화탄소의 삼중점과 가장 가까운 온도는, 그죠? 가장 가까운 온도는 마이너스 57도씨입니다. 그죠? 15번. 다음 중 플래시오버를 가장 알맞게 표현한 것은, 그죠? 실내에서 폭발적인 화재의 확대 현상입니다. 16번. 내화 건축물과 비교한 목조 건축물 화재의 일반적인 특징을 맞게 나타난 것은 했어요. 내화 건축물은 고온 단기형이고, 그죠? 고온 단기형이죠. 단시간형이죠. 그죠? 목조 건물은. 그 다음에 내화 건축물은 저온 장기형입니다. 장시간형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17번. 동식물 유류에서 요도값이 크다라는 의미를 맞게 설명한 것은 불포화도가 높습니다. 예, 높다. 이걸 맞는 거죠. 18번. 다음 설명 중 내화 구조에 해당되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조의 벽으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요게 내화 구조죠. 자, 19번. 연기의 감광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했어요. 10은 화재 최성기 때의 농도입니다. 자, 10의 화재 최성기 때는 가시거리가 0.2m에서 0.5m예요. 아주 0.5m. 그죠? 요 앞에가 가시거리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화재 최성기입니다. 20번. 열 전달의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전도, 대류, 복사. 이게 바로 우리가 열 전달의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입니다. 자, 21번. 관내에 흐르는 유체의 흐름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레이놀드수의 물리적인 의미와 관계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레이놀드수를 갖다 우리가 내라 그러면 내 관상과 점은 어떻게 될까? 과연 내가 관상을 보고 점을 본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 텐데, 그죠? 예, 그래서 레이놀드수는 관성력과 점성력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요 레이놀드수는 관상력과 관성력과 점성력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오일러수는 압축력 나누기 관성력이고, 그죠? 그 다음에 프루두스는 중력분의 관성력이죠. 22번입니다. 역카르노 냉동 사이클이 1800kW의 냉동 효과를 나타내고 냉동실 내부 온도는 270kkelvin으로 유지된다. 이 사이클이 300kelvin인 주위에 열 에너지를 방출할 경우 냉동 사이클에 요구되는 동력은 몇 킬로와트인지를 구하라 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역카르노 사이클 22번입니다. 22번. 자, 우리가 카르노 사이클을 보면은 PV 선도에서 우리가 두 개의 등원선과 두 개의 엔트로피 선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카르노 사이클입니다. 그죠? 카르노 사이클은 이게